아이들이 사라진 뒤에야 세상이 그나마 아주 조금 나아진다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담겨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어른이 아이들 앞에서 그나마 떳떳하게 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어른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조수경입니다. 제가 매력을 느끼는 동네가 흔히 말하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동네?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 물레동의 문자는 글 문자고 레자는 올레자더라고요. 그래서 글 문장이 오는 동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곳에 이사를 오면 나도 좋은 작품을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사를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동네를 한번 돌아봤는데, 그날 바로 이 동네와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 이유가 이곳에 와서 제가 단골 가게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물건을 사면 그냥 물건 사러 가서 사서 나오고 그게 끝이었는데, 이제는 가서 사장님이랑 일상도 나누고 뭐 수다도 떨고 가끔씩 작은 선물도 교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이 물레동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동네 오래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제 인생책을 딱 한 권만 꼽으라면 한강 선생님의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육식으로 대변이 되는 그 폭력에 저항을 하는 한 여성이 점점 식물로 변해가는 그 아름답고 또 슬프기도 하고 처절하기도 하고 그럼 좀 신비롭기도 하고 그런 소설인데, 거기 주인공 영혜라는 인물에 제가 완전히 몰입이 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문학의 힘인가? 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언젠가는 그런 작품 하나만 남기고 죽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되게 잘 어울리는 책이에요. 잡식동물의 딜레마라는 책인데, 이 책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하는 책이에요. 우리 인간은 잡식 동물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불편함을 그냥 단순히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고민을 해가면서 좀 더 좋은 생각, 좋은 환경 쪽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함께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빵가게에 가면 그 향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이 서점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공간, 책이 많은 공간,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오면 그냥 좋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와서 그냥 서가를 둘러본다던가, 아니면 그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어떤 책 읽고 계신가 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자체로 행복해서 그냥 저는 도서관을 산책하듯이 오는 편입니다. 제가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라디오 방송 작가로 16년 정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라디오 작가로는 청취자분들한테 위로가 되고 그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글들을 써드리는데, 소설가로서는 제가 쓸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소설가로서 바라보는 시선이 항상 삶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건 저의 피가 자꾸만 그쪽으로 끌려서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런 법들이 개정이 되는 과정을 보면 거기엔 항상 한 아이의 죽음이 있거든요. 그게 참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주 조금이기 때문에 계속 아이들은 떠나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라진 뒤에야 세상이 그나마 아주 조금 나아진다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담겨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 어른들이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숙제, 질문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모든 어른은 이름이 없이 그냥 성으로 김모 씨나 최모 씨나 이런 식으로 무명시로 표현이 되는데, 그럼에도 소설 속에서 용기를 내서 아이들을 위해서 행동을 시작하는 어른들은 오모 씨에서 오영준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신모 씨에서 신수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어른이 아이들 앞에서 그나마 떳떳하게 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어른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학대가 대물림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곁에서 도움을 주지 못한 어른들이라든지 사회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특정한 누구라기보다 우리 어른들 그리고 이 사회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 소설 속에도 실제 사건에서 피해 아동이었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쓴 인물들이 있어요. 평택에서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 원영이, 그리고 또 양천구에서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 정인이를 생각하면서 쓴 인물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게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이고 구할 수 있었던 아이들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고, 또 더 안타까운 건 소설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보다 언제나 현실은 더 끔찍하고 아이들에겐 그게 그냥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다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끊임없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다시 힘을 내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거라도 해보자, 그 하나라도 해보자 라는 힘을 내면서 다시 글을 쓰거든요. 그게 저의 경우는 이제 글을 쓰는 거고, 아주 작은 관심 하나가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거, 그 마음이 정말 큰 마음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끊이지 않고 끝까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다작, 다독, 다상량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공감하고 세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자기 자신의 내면 들여다보기, 또 내 주변 깊이 있게 바라보기, 거기다가 추가로 좀 더 따뜻한 시선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 글 쓰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세상 많이 좋아진 거라고. 그런데 그게요, 어른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죽은 아이들이 한 일이야. 아이 하나가 죽어야 그나마 아주 조금씩 세상이 변해가는 거예요.